오늘 뉴욕 및 뉴저지 일대에 진도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24 민주평통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경찰이 맨해튼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뉴욕 및 뉴저지 일대에서 진도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놀란 주민들이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등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지질학회는 오늘 오전 10시 23분 19초께 뉴저지주 레바논의 북동쪽 5km 떨어진 곳에 지하 1km 지점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학회는 진앙지가 뉴저지주 화이트하우스 스테이션 북동쪽 7km에 지하 5km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진은 진앙지에 가까운 뉴저지 일대는 물론 뉴욕 맨해튼과 퀸즈 지역에서도 감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빌딩의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으며 대형 건물은 지진임을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며 대피 명령을 내림에 따라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은 지진과 관련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전역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모든 기반 시설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도 된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시에는 올해 1월 2일 새벽 5시 45분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 지하 5km 지점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미동부 지역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강진이어서 동부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5개국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 여성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2024 민주평통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가 지난 3일부터 2박 3일간 뉴욕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 여성 자문위원 80명과 사무처 및 뉴욕협의회 관계자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한 여성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퀸즈 라과디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분임 토의와 통일 공공외교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통일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강의한 오공단 박사는 공공외교는 개인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통 여성위원들에게 자신을 공공외교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고 도대체 평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통일 외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면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통일은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듯이 다음은 한국 차례다.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통일은 반드시 되는데 시간 문제일 뿐이다. 권혜영 민주평통 여성 부의장과 강일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그리고 이번 대회를 준비한 박호성 뉴욕협의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여성 주도의 통일 공공외교 활동 추진 강화와 여성들의 통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 관계라든지 또 세계적인 정세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이죠. 그렇지만 이런 저희가 평화나 또 자유
번영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여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더 역량을 키워나가고 주변에도 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 그런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우리가 처우 관계 우리가 탈북민들을 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은 체제가 다른 공산 체제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민주 플러스 우리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를 할 거냐. 세계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75개국에서 오신 여성 위원님들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커다란 보람과 많은 추억을 남기시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교류와 그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서 또 뉴욕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평통 여성 자문위원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여성 자문위원들의 통일 공공외교 활동 방안,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위한 활동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20일에 유니언 스퀘어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무차별 공격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맨해튼에서 발생한 일련의 여성 대상 무차별 공격 사건의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유니언 스퀘어와 첼시 인근에서 홀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얼굴을 남성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3세 피해자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30분경 유니언 스퀘어 동쪽 부근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접근한 괴한이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바로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첼시 부근 서쪽 14번가와 유게비뉴 인근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법의 공격이 발생해 경찰은 이틀 전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경찰은 3월 26일 첼시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 그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월 25일 유니온 스퀘어와 첼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의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틱톡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들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일 텍사스 주민 1명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텍사스 환자는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이 유일한 증상이었으며 현재 격리 상태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CDC는 전했습니다. 앞서 텍사스 동물보건위원회는 지난달 말 지역 목장의 젖소들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은 지역의 가축들 사이에서 전파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퀸즈에서 한 집주인이 택배 절도범을 직접 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 영상이 틱톡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카를로스 메히아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올린 영상은 지난 3일 기준 조회수 80만 뷰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메히아는 자신의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은 절도범을 잡는 일련의 과정을 영상에 담아 틱톡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 입구에 놓여있던 빈 종이 상자를 미끼로 택배 절도범을 유인했습니다. 미끼를 문 절도범이 자신의 가방에 상자를 넣어가려고 하는 순간 메히아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메히아는 해당 절도범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절도범 빅터 스타존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메히아는 나뿐 아닌 동네 주민들이 각종 택배 차량을 뒤쫓아다니며 택배 절도를 일삼는 절도범들의 진절머리가 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학과 연수 등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7만여 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해 무비자가 아닌 유학, 연수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7만 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만 6,025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7만 명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만 7,600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3년 만에 다시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유학 비자인 F비자가 17,9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환 연수 비자인 J비자가 13,622명으로 집계됐으며 F비자는 전년보다 되레 2,000명 줄어 이제 미국 유학이 출세 보장이란 등식은 옛말이 됐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역 및 투자 비자인 E비자를 취득한 사람도 6,839명에 달해 전년보다 2배나 늘었고 조재원 비자인 L비자가 6,659명, 취업 비자인 H비자가 3,179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전쟁을 끝내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은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이례적으로 두 지도자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온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구호단체 직원 7명의 사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오폭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발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몇 시간, 수일 내로 조치를 취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최후 통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보수 성향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스라엘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하며 가급적 빨리 끝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구호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혔으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가자 지구로 돌아가는 트럭의 숫자를 체크하겠다며 결과로 증명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 노레이블스가 11월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 중도 성향 표분산을 우려하던 바이든 대통령 진영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낸시 제이컵슨 노레이블스 대표는 노레이블스는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구할 경우에만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해왔다며 하지만 그런 후보를 구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이컵슨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독자 후보 포기를 선언한 것이어서 바이든 진영에서는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노레이블스는 독자 대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후보에 오른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특히 노레이블스는 공화당 경선에 나섰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또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독불장군 조 맨친 상원의원 등을 접촉했지만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노레이블스가 자체 후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중도를 자처하겠다는 노레이블스의 생존 토대를 잃은 것으로 풀이되며 신속한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반면 노레이블스의 독자 후보 철회로 바이든 대통령 측이 중도 진보표 분열을 막고 이들을 흡수할 수 있게 돼 비교적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소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소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은 어제 트럼프 측은 혐의와 관련된 언행이 헌법이 보호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기각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적 관심 사항에 대한 정치적인 연설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활동에 사용됐다고 의심된다면 기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기소 각하에 따라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검찰은 늦어도 8월 배심원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일정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검찰의 기소에 대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며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발 공급 과잉이 전 세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요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광동성 광저우에서 열린 조중 미상공회의소 행사 연설을 통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은 고속 성장의 길을 수출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다른 나라의 경제를 압박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여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이 내수 시장 침체에 따라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 이 같은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견제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초저가 수출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문제를 초래하고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인들이 사업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업무 처리에 따른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MTA가 뉴욕 마라톤 주최 측에 통행료 75만 달러를 부과하려 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직권으로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탈리아 북부 도시 크레모나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있는 한국인 안하영 씨를 소개하고 떠오르는 스타라며 극찬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초대 총무를 지냈다고 주장하는 장모 씨 가족이 지난 2월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한국 미술품 전시에서 박수근, 이중섭 씨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 중인 37세 한인과학자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텍사스주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서포 카운티 경찰을 살해한 21세 흑인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할 점을 감안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한 괴한이 맨해튼 357서쪽 35번가에 위치한 뉴욕시경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설이 손상된 가운데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롱아일랜드 사우스쇼어 부근에서 쓰레기통에 숨어 48세 여성을 납치하려 한 56세 남성이 여성의 집 근처에서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파워볼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40회 연속 불발, 내일 밤 추첨하는 잭팟 당첨금이 12억 3천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0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